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당원 당규 개정안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자, 그 당원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정부패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 이것도 이제 삭제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제 좀 분리할 때가 됐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당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이 너무 심해요. 그래도 최근에 보면 그래도 그 의장 경선에 있어서 당원 비율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물러나고 그다음에 의장 경선도 이제 명심이 반영되지 않는 방면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천목회에서 집단지도 체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정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들이 당 안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정말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개정을 하겠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좀 이제 분리돼서 나갈 때가 아닌가. 더 이상 공천권을 행사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다른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들에 대해서는 좌절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금 현재 개정되는 당원 당규 개정, 그 다음에 이제 연임도 뭐 소설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아무도 어떤 소리를 안 낸다고 하지만 내고 있어요. 정작 이 그 친명 중에 찐명이라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도 정성 의원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좋지 않다. 그래요. 더민주혁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과연 그 목소리만 듣다 보면 설탕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 알아듣고 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당원 당규 개정 부분들이 물론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 상황은 변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너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당규 개정들은요. 이게 당의 안정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 기한도 연장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공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도부의 임기를 조금 더 연장하자. 원래 1년 전 사태인데 그걸 좀 줄이자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사퇴 시한은 지금 국민의힘이 1년 6개월이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대권, 네, 맞아요. 당권. 1년 6개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민주당도 아예 그냥 확 더 좀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거 당권 대권 분리를 더 기한을 늘려서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룸을 열어두는 게 더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더 하겠다고 하면 뭔가 좀 욕심을 부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이다면 차라리 더 일찍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부에 넘겨서 지방선거 관리하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 소장님은 민주당의 주류 쪽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근데 말씀 같아요. 주류가 늘 옳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한 길들이 한쪽에 목소리 큰 사람들 얘기가 꼭 주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소리 크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얘기에도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논란은 그겁니다. 그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게 이제 대통령 임기 단축 또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의 본의를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정치라는 게 약간 그 은은하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노골적이라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황당한 거죠. 이런 의도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 예를 들어 특검을 해서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뭐 탄핵 사유가 발견이 돼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을 목적으로 우린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을 목적으로 하니까 특검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설득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하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추진을 하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 성급함과 조급함이 일종의 이러한 식의 개정들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니 뭐 꼭 탄핵이 아니더라도 개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본심이 들키니까 당황하는 거죠 지금. 근데 본심이 들킬 일을 왜 할까? 당원 당규야 꼭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일까?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정치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일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 귀책 사유로 이제 재보궐 선거가 유발 시에는 무공천 규정도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개혁 차원에서 보면 또 후퇴 같은 그게 비판도 없나요? 2016년도에 김상곤 예. 이제 혁신위에서 나온 당원 당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그런 걸 손보겠다는 건데 당원 당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이면 24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8년 정도 지났죠. 정치 상황 변해요. 정치 상황이 변하면 뭐 당원의 구조도 변하면 당원 당규 조금 손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고치더라도 그 부분들이 당원들의 요구도 있지만 국민의 시선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려면 민주당이 향후에 대선에서 집권을 하려면 우리 당원들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중도층의 어떤 시각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면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조급함이다, 어떻다,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오해와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지금의 행태들이 과연 옳은가를 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영주 소장님하고 요 부분은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되게 많이 뵐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주당의 건강한 목소리인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천목회가 그러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모였거든요. 이러한 목소리들이 양당에서 많이 좀 나올 때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아지지 근데 우리 않을까. 박 위원장님이 저보고 건강하다면 저는 민주당 내 당원들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이런 이슈를 다뤄봤는데 댓글 중에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민주당도 참 답이 없다. 이게 어떤 약간의 민심의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는 다양성에서 많은 상상력이 나와야 뭔가 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도 그러잖아요. 독점 기업이 편하고 좋긴 하지만 독점 기업이 있으면 우리 매번 먹는 것만 먹어야 되고 더 이상 상상하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 기업들을 두는 것이고 또 길을 열어놓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당 내에서도 다양하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안 되라고 반대하겠어요? 민주당 안 되라고 반대하겠어요? 민주당을 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민주당 내에 있는데 저는 그들의 목소리도 작더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네네. 이제 민심을 한 50%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뭐 강력하게 천목회는 아직도 그 입장에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숫자의 문제지 50이냐 30이냐 20이냐 숫자의 문제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보태고 싶은 게 저희 천목회에서 그 토론할 때 설주환 변호사를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정말 조국 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었는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은 지민 비조만 얘기하는데 지국 비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에는요 양당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변해야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그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에게 한 40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마무리 말씀. 집권 여당부터 하세요. 네.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네, 저희 당이 지금 이제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위인설법이 아니라 정말 혁신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감동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저도 열심히 좀 노력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최영주 한번 소장님. 해보겠습니다. 예, 뭐 여기가 뭐 정견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나라 살림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의 꿈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국민이 고통받는 것들을 먼저 살피는 것들이 정말 대통령의 책무가 아닐까. 앞으로 10년, 11년 뒤에 무엇이 잘 될까 보다 국민들은요.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살기 팍팍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좀 22대 국회 그리고 이 정치권이 변하지 않을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